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첫 번째 교수님을 좀 모시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은 사실은 이쪽이 되게 권위자세요.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종원 교수님을 모셔서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원입니다. 마이크로 잘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뒤에서 안 들리시면 뭐 손을 들거나 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이렇게 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위해서 태어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죠. 클라우드는 이제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컨테이너는 아시는데 조금 더 파악하고 싶은 분들이고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은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알고 싶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일단 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톡을 시작하기 전에 뭐 소속 얘기도 해야 되니까 소속은 보시면은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저희가 광주과학기술원이라고 그러고 영문으로는 GIS라고 쓰고 요즘 학교에서 GST라고 불러야 될지 뭐 광주과학기술원 불러야 될지 저희 소속이 세 가지라는데 다 다른 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광주과학기술원이 GIST고 GIST가 또 한글로 GST라고 쓴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뭐 세일즈 저도 조금 한다 그러면 광주에서 요즘 AI 집적 단지라고 하는 그런 큰 사업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서 내년부터 그래도 한 4천억 정도 투입을 해서 5년간 하는 그러니까 AI에 관심 있거나 뭐 좀 인프라에서 창업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일 저도 좀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AI 컴퓨팅 베이스로 하는 AI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제가 토크를 말씀드릴 때 일단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래도 상황을 정리를 들 때는 컨테이너가 저희가 얘기하는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얘기가 좀 다른 인프라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베이스라인 아래쪽이고요. 네. 네. 자, 컨트롤 좀 해보겠습니다. 네, 되네요. 네. 지금 서두에서는 컨테이너가 뭔지 그 다음에 제가 PVC라는 단어 PVC 한번 해주는 PVC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P 피지컬이고 V 버추얼이고 C는 컨테이너 그래서 피지컬 버추얼 컨테이너를 전체로 한 통으로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포인트도 하나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라고 하는 요즘 엔드에서 엣지에서 코어까지 이런 판에서 컨테이너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컨텍스트에서 깔아주시면 좋겠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시작하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베어메탈에서 컨테이너 서버리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어디냐고 포지셔닝 하는 것부터 진행이 되겠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포지셔닝 하는 거 보면 이쪽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요즘 또 다시 좀 거론되고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뭐죠? 경량화 버전이라 그럴까 아니면 제공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 버전에서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를 가지고 한 집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여러 개의 집으로 하던가 그 다음에 이 집에서 컨테이너에 뭐죠? 어넬러지를 제가 여러 고작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죠? 캠핑카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야 텐트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텐트라고 얘기해 텐트 쳐주는데 뭐죠? 화장실이랑 같이 써야 되죠. OS 같이 써야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컨테이너의 어넬리가 도움이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려야 보면은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 서버리스라는 게 있고 또 그쪽에서 조금 기술적인 깁스로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되는지 그 전체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윗상단에서 보시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쪽에서 좀 더 가면 나노라는 단어도 좀 쓰고 있는데 아직은 그보다는 모노리틱에서 N티어로 가서 3티어 넘어갔다가 마이크로 서비스 그 상태가 현재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노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좀 더 디파인할 수 있다. 이런 게 전체의 흐름이다. 네, 됐습니다. 흐름까지 잡았고요. 그 안쪽에서 컨테이너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슬라이드가 밀리네요. 지금 일단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볼까요? 네. 교정을 하면서 해야 될 모양인데 컨테이너라는 부분에서 컨테이너에도 잘못 실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시도하는 슬라이드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피지컬 머신이 있고 가상 머신이 있고 여기 프로세스 컨테이너가 있고 다른 컨테이너들이다. 컨테이너에 있는데 더컴한 컨테이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컨테이너는 굉장히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있다. 여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양한 컨테이너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도 있다. 어철 머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도 있다. MPI나 이런 여러 개가 같이 대화하면서 컨테이너 따로따로 혼자 노는 애일 줄 알았는데 MPI 잡을 할 수 있는 HPC에 쓰는 컨테이너 싱귤레리티도 있다.
또 보안이나 이런 문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뭐 인텔이 좀 밀고 있는 카타 컨테이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컨테이너의 다변화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전히 그렇지만 메이저는 다커 컨테이너가 여전히 메이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머신 컨테이너, 프로세스 컨테이너 여기에는 조금 더 정리 드릴게요. 잘 보시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줄수입니다. 이렇게 세로 줄이 있는데 세로 줄이 프로세스들일 거예요. 피지컬 머신은 멀티플 프로세스들이 도는데 가상 머신에는 똑같이 집이랑 똑같은 거죠. 피지컬 머신의 리소스를 쪼개서 나눠서 쓰는 그냥 새로운 집이고 밖에서 볼 때는 피지컬 머신인지 버추얼 머신인지 구분 안 되죠. 그건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 컨테이너에서 머신 컨테이너는 그렇게 되면서도 바깥 테두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짙은 선이 아니고 얇은 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머신 컨테이너 LXD가 약간 머신 컨테이너에서 캐노니컬이 잠깐 밀었던 버전이고 아직도 조금은 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XD 그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컨테이너는 잘 보시면 줄이 하나입니다. 한 개 싱글 프로세서 런닝해서 그 프로세스만 돌리게 하는 컨테이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컨테이너라는 거를 잘 이해할 때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컨테이너 이미지 그 다음 이미지가 적응 저희가 갖다가 설치해서 돌리겠죠. 근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뭔가 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저희가 가상화를 해서는 베이시스라는 하이퍼바이즈하는 베이시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돌릴 때는 집 짓는 거랑 같이 가서 바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짓는 버전이 아니라 바로 돌리는 버전. 그래서 런타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런타임을 갖다가 있으면 런타임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컨테이너 런타임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가장 다커가 많이 얘기하던 것 중에서 이 다람쥐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람쥐가 열심히 컨테이너를 갖다가 돌린다. 그래서 런시라고 하는 게 다람쥐 형상을 하고 있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컨테이너 런타임. 그 런타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네, 조금 더 이제 가격하겠습니다. 종류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컨테이너 런타임 중에서 런타임들이 컴패터블하다 이런 얘기를 할게요. 컨테이너들이 이미지가 있는데 도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로켓도 있고요. 뭐 포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크리오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다 돌릴 수 있는 호환성 문제가 생기겠죠. 호환성 문제를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더 많이 드릴 건데 런타임이라는 게 있고 런타임 부분들을 갖다가 호환성에 돌리는 호환적인 런타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호환적인 런타임이라는 거는 이 컨테이너 D라고 하는 이 도커에서 하던 런타임, 런시에서 컨테이너 D라고 하는 버전에서 통합돼서 하는 그 하나의 런타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쿠버네이티스 동네에서 또 자체적으로 쿠버네이티스 오리지네이트 된 런타임, 그래서 OCI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입니다. 컨테이너를 호환성 있게 돌려보자.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이 있으면 런타임들이 호환성을 안 가지면 여러 개 런타임을 깔아놓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싸우지 말고 이미지들의 어떤 호환성에 의해서 웬만한 런타임에 컴패터블한 거는 이 런타임이 컴패터블한 런타임을 런타임이라면 어떤 이미지든 돌아와도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컴패터빌리티가 있으면 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아직 완전한 풀 컴패터빌리티는 아니고요. 특화하고 공통하고 차별의 로직에서 아직도 경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OCI 컴패터블한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들은 돌릴 수 있는 컨테이너 런타임들의 버전으로 넘어가지만 약간 컨테이너마다 특화된 부분에 영역이 남아있어 그것들이 약간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약간 걸리는 게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이라는 단어를 일단은 좀 더 새겨주시면 좋겠다가 지금의 포인트고요. 런타임들에서 컨테이너들이 크리오, 그 다음에 로켓 딱 런타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로켓은 런타임이면서도 또 이미지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버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도커를 많이 써서 도커 허브라는 건 다 아시죠? 도커 컨테이너 찾으려면 레퍼런스 컨테이너 찾으면 도커 허브 가서 찾는다? 그럼 허브를 갖다가 하는 오픈소스 액티비티, 그래서 CNCF가 최근에 만든 액티브 하버라고 하는 컨테이너,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레지스트리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인큐베이션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여러 종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런타임 개념에서 시도가 있다는 걸 정리를 해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좀 골치 아픈 얘기로 넘어가서 근데 컨테이너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컨테이너 장비 이피션트하고 좋고 죽으면 다시 하고 하는데 얘가 컨테이너의 시큐리티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시큐하다. 왜? 왜냐면 컨테이너를 별일을 못하고 하다가 죽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죽으면 딴 걸 바꾸고 세속 생겨나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죽으면 클리어할 수 있잖아요. 쉽게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 시큐하다. 이런 게 있고요. 컨테이너니까 근데 아무 보호도 없이 내버려져 있으니까 시큐하지 않다. 그러니까
잘 가져가지고 관리가 되고 나면 얘는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개념이에요. 컨테이너 시큐리티 쪽에서는 팔러시가 이렇습니다. 컨테이너는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얘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컨테이너 원래 목적이 아닌 뭔가 감염된 애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을 갖고 있는 게 지바이저라고 구글이 내놓은 거, 아래에 있는 네블라라고 IBM이 내놓은 건데 결국 얘네들이 하는 흐름이 다 이렇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애는 시스템 콜 입장에서 제한된 액션만 할 거다. 그래서 리미트 시스템 콜만 지원하게 나머지는 아예 못하게 막아놓고 그래서 컨테이너를 좀 더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상태로 끌고 가는 판이 이 왼쪽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라인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이 조금 다르고요. 지바이저는 구글에서 내놓은 거, IBM 네블라에서 유니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근본적인 흐름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든은 약간 샌드박싱으로 해서 좀 더 제한된 버전을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컨테이너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필요한 일만 딱 하도록 해서 하자. 이렇게 되고요. 카타니, 파이어크래커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가상머신의 개념을 원용을 합니다. 가상머신은 안전하다. 가상머신은 요즘 많이 써니까 안전하게 하는 프로텍션 방법도 많이 나왔죠. 그럼 가상화 쪽에서 기본적으로 틀리하나 잘 막아놓고 안전하게 먼저 벽 세워놓고 그 안에서는 컨테이너가 돌면은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을 원용해서 만든 게 카타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VM을 많이 이용해서 VM으로 샌드박싱을 하고 그 안에서 컨테이너를.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죠? 컨테이너는 굉장히 동적인 엔터티고 제한된 일을, 특화된 일을 하는 애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집을 지어놓고는 그 다음에 방을 만들어 놓고는 아무나 방 안에서 안 하지만 컨테이너는 딱 할 수 있는 투명하게 할 일을 정해놓고 딱 일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하고 표준형을 만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펑션 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쓰자. 이런 쪽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까지는 얘기가 됐고요. 요 얘기에서 이제 서버리스로 조금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서버리스로 들어가면 서버리스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버리스, 아마존의 람다부터 그다음 아존은 펑션을 부르고 구글도 펑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IBM은 뭐 오픈소스랑 아파트랑 연결해가지고 오픈휘스크 얘기하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요즘 뜨고 있는 쿠버네티스 동네에서는 K네이티브라는 걸 요즘 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K네이티브는 조금 더 친하게 했습니다. 아직은 세력화가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쪽은 조금 게임이 다른 게 여전히 프로바이더, 서버리스는 프로바이더 게임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게임인 거죠. 왜냐면 엔드 유저가 어떤 컨테이너를 가지고 다시 서버리스 컴퓨팅을 제공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서버리스를 쓸 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떤 펑션이 돌아가지고 내가 하는 걸 대응해주고 사라지는지는 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거죠. 서버리스 조금 아시면은 뭐 서버리스 하면 순간적으로 됐다가 걔가 잠깐 있으면 아니면 그냥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하인드로 보면 특화된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서버리스 컴퓨팅을 그 익스텐션으로 보시면서 생각을 해주면 좋고 그 라인에서 조금 더 익스텐션 동네에서 요즘 엣지로 가는 익스텐션을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익스텐션이 두 개예요. 서버리스 익스텐션이 하나 있고 엣지 컴퓨팅 익스텐션이 하나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콘이라는 건 제가 사이드로 좀 하는데 그 안에서 기술적인 요소를 컨테이너를 들어가서 자꾸 까서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되면 컨테이너를 하는 게 머신의 리소스를 나눠가지고 여러 개 머신처럼 쓰자. 가상 머신, 하이퍼바이저 맞죠? 컨테이너라이즈 해가지고 런타임을 하면은 똑같이 리소스 같이 쓰는데 이쪽에서 기술 요소를 보면 도커의 기술적인 서포트가 뭡니까?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면은 네임스페이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C그룹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임스페이스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뭐죠? 네임스페이스라는 건 다 얘가 부르는 이름들을 모르게 하는 거죠, 사실은. C그룹이라는 건 리소스를 갖다가 적절하게 어떤 바운드 동에 한정해서 나눠 쓰게 하는 거. 그런 기술에서 컨테이너마다의 어떤 뭐죠? 막을 쳐놓고 하는데 네임스페이스 C그룹은 리소스의 바운더리를 할당했기 때문에 바운더리 내에서는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랑 지금 무슨 얘기로 가냐면 이제 유니콘이라는 그런 버전에서 또 익스트림을 내려가서 펀더멘탈 내려가면 라이브러리 OS로 들어가서 얘는 이제 조금 미래형 모습에서 라이브러리 OS는 어떤 역할이냐면 어떤 걸 하면서 컨테이너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 하는 일은 뻔한데 그러면 뻔한데 그거에 일반적인 OS를 밑에다 깔아놓고 왜 올려서 써? 커스터마이즈된 OS를 써서 라이브러리 OS 필요한 만큼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가는 OS. 그래서 유니콘은 여러 가지. 그래서 라이브러리 OS라는 단어랑 유니콘이랑 연결되어 있어 단어를 보시면 오른쪽에 약간 G나의 방향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디렉션 문제고요. 전체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컨테이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있는 가상화랑 연결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피지컬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피지컬을 쓰지, 언제 버추얼 머신을 쓰지, 언제 컨테이너 상태를 쓰지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다루게 되는 거고요. 이런 쪽에서 NFV라고 하는 뭐죠? 여기 연결되신 부분, NFV가 아니라 VNF들, 버추얼 머신 펑션이잖아요. 버추얼 머신 펑션 초반에 얘기할 때 버추얼 머신은 뭐죠? 이 네트워크 펑션 그 뭐죠? 스테이트풀하고 뭐 퍼시스트한 걸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릴라블하고 믿을 수 있어. 그럼 베어메탈 펑션으로 써야지. 약간 베어메탈 펑션, 피지컬 네트워크 펑션, 이제 피지컬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이즈 네트워크 펑션. 요즘 이 세 개가 공존하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현재는 이 세 개를 갖다가 적지적소의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쓰는 모드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의 하모나이즈 비유에서 피지컬, 버추얼 컨테이너를 이해하시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근데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피지컬 입장에서는 박스하고 펑션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 슬래시 있는데 사이즈가 글자 사이즈가 다릅니다. 피지컬하고 버추얼은 여전히 박스 로직이 약간 많고요. VNF 할 때는 펑션 로직이 강하게 조금 더 올라가고 피지컬 일단 펑션이 좀 약하고 컨테이너는 펑션 개념이 강하고 박스 개념은 아주 극단적인 아까 머신 컨테이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쪽에 보면은 칼로 자르듯이 어떤 게 뭐는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자르시는 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한 울타리에 놓고 경계선이 모호한 애들도 있고 이렇게 코어를 박으면 세퍼레이션 되는데 경계선에 가면 애매한 게 모든 기술이 다 오버랩 되면서 일단 어떤 걸 하고 있다. PVC 하모나이제이션 단어는 그런 쪽에서 이 전체 흐름을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의 진화된 모습도 그냥 바로 익스텐션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이제 드렸고, 이제 그럼 이게 큰 판으로 다시 돌아가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컨테이너 지금 어디서 쓰요?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파스 할 때 다 컨테이너 베이스로 한다는 얘기는 뭐 알고 있잖아요. 헤로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는 버전에서 이 파스의 보이스 오픈 저희가 클라우드 파운드리 뭐 이런 얘기 다 그 파스에서 컨테이너가 쓰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어떤 유명세를 탄 게 더 크고 그 다음에 다시 표준형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코어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돼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인프라를 볼 때는 코어 부분, 데이터 센터가 잡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클라우드, 그죠? 오픈색도 일조를 하고 싶었던 클라우드 영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보통 엔드 IoT 영역이라고 하는 엔드 영역이 있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엔드, 엣지, 코어. 근데 코어는 클라우드라고 저는 보는 거고, 엣지 사이드가 지금 현재 또 화두가 되고 있다. 엣지에 클라우드형 엣지를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뭐죠? 어느 스타일로 갈 거냐. 근데 엔드하고 엣지랑 그다음 코어를 보면은 당연히 컨테이너는 지금 코어 쪽에서도 내추럴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악체에서 보는 부분에서. 근데 엔드 쪽에서도 컨테이너가 요즘 핫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벼워서요. 호환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 OS의 특성을 알피하고 베이스 OS를 갖다가 모든 거 업데이트 로직으로 보실 때는 지금 업데이트 이슈가 되잖아요. 옛날 같은 한번 갖다 놓고 그냥 뒀었지만 계속하고 뭐죠? 시크한 상태에서 업데이트 되는 상태,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리모트 업데이트하는 로직으로 판이 바뀌면 펑션 로직으로 쉽게 퍼지는 애들이 굉장히 내추럴하고요. 그 컨테이너를 정량하면서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앱을 포장하는 방법에서 보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도 엔드에서 컨테이너가 나름대로 말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엣지 사이드에서는 그 연장선에 보면 퍼뜨릴 때 전체를 한번 퍼뜨리지라고 하는 얘기가 당연히 돼서 이제 컨테이너가 덮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요 덮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그려놨어요. 빨간선 대각선을 잘 보시면은 클라우드 쪽의 인프라가 점점 뭐죠? 엔드에서 엣지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코어에서 엣지로 넘어가서 엔드로 퍼지는 이 세력 확산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엔드에서 뭐죠? 텔코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네트워크 클라우드라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클라우드라는 단어들 텔코 클라우드 많이 쓰시잖아요. 초기에 뭐죠? 버라이전에 이런 쪽들 클라우드 해보겠다 했다가 다 팔고 철수했던 거 아시죠? 결국 뭐냐면은 코어 쪽의 클라우드 싸움은 여기 끝났고 지금 텔코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고거의 엣지에서 코어 사이의 클라우드까지 지키는 게 텔코들의 웬만한 텔코들의 플레이, AT&T, 버라이즌은 다 그런 플레이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쪽에서 이제 엔드 쪽으로 들어가면 아니면 엣지로 가면 그걸 지켜야 되는 싸움을 하는 거죠. 이쪽 메이저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하고 그런 지금 싸움의 판에서 이게 엣지가 지금 결국은 격전장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다.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여기 많이 덮고 있다. 여기에 말씀드렸고요. 요즘 엣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0ms는 그래도 저도 정의하고 넘어가야죠. 엣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0ms는 엔드-투-엔드 어플리케이션 레이턴시, 어플리케이션 레이턴시로 20ms입니다. 그러니까 엔드에서 엣지로 가서 리스판스를 받아서 돌아오는 시간이 엔드-투-엔드 어플리케이션 레이턴시로 20ms. 그러니까 5G가 얘기하는 뭐죠?
엔드에서 비주까지 레이턴시가 얼마인지 아시죠? 1ms 보통 얘기해요. 1ms를 끊어서 내는데 20이라는 거면 18이 18이 남은 거, 18 동안 나머지 다 해야 되는 거. 어플리케이션 올라갔다 내려와서 리스폰스 받는. 그리고 그 20ms를 기준으로 해서 크리티컬 서비스, 그 엣지에 대한 싸움을 하는데 그거는 여전히 엔드에 가까운 엣지에 가까운 애들이 좀 더 유리하다. 아직은 그 논리가 지금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하나 드렸고요. 다른 얘기 하나들 이 그림에서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끌고 있는데 당연히 뭐 데브옵스 타워 뒷단에서 뭐죠 리모트 인프라를 가지고 놀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킹, NFV, 클라우드 다 콤비네이션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패러다임인 것 같고요. 데브옵스는 하나 더 조금 더 제가 팔고 있는 게 박스를 제가 많이 팔았어요. 박스라는 거는 모든 거의 리소스는 컴퓨팅 리소스, 네트워킹 리소스 뭐죠? 죄송합니다. 컴퓨팅 리소스, 스토리지 리소스, 그리고 네트워킹. 네트워크는 아닐까 하는데 저는 생각 박스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CNS의 리소스를 적당한 양을 갖고 있는 게 컴퓨터들이다. 모든 것들은 이제 박스다. 박스를 놓고 얘가 컴퓨팅 리소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스토리지 리소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네트워킹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리소스 풀이 되면 리소스 풀이 쫙 코어에도 있고 엣지에도 있고 엔드에도 있는데 그만큼 박스들이 퍼져 있으면 그걸 내가 어느 정도로 통제를 해서 하느냐, 내가 혼자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여러 명이 합작해서 페더레이션 어프로치로 통제를 하느냐,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되다. 그래서 리소스 풀의 개념에서는 심플화된 박스 로직의 리소스 풀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문제들을 보시는 게 왜 요즘 트렌드가 박스에 있는 리소스 풀에다가 컨테이너즈네를 쿠버네티스 오케스네가 뿌려 넣는 거죠. 그걸 갖다가 SNNF가 다시 서포트하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라인을 갖다가 연결해서 보기 위해서 어디를 저희가 레퍼런스 해야 되냐면 이런 그림들이 뭐죠? 아마존하고 구글의 인프라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럴까요? 월드와이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모습을 보셔야 되잖아요. 걔네들의 모습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 뭐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10만 대짜리 데이터 센터 퍼뜨리고 계속 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플레이한 게 뭐죠? 다이렉트 커넥트죠. 다이렉트 커넥트 해가지고 AWS 리전을 해가지고 엣지 로케이션 해가지고 나랑 직접 붙어라. 뭐 거치지 말고 나랑 다이렉트로 피리어링 하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엣지. 그러니까 결국은 메이 하이퍼스케일 보면은 엣지 로케이션까지 자기의 진출을 이제 대충 맞춰서 이게 완성이 되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구글은 벨트 로직을 합니다. 구글 저 그림을 보시면 안에 있는 링이 비포라는 링이 하나 있고 밖에 쪽에 보면 B2라는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본에서 이 2번이 결국은 엣지를 검사해가지고 진출한 버전이고요. 요즘 구글 캐시 서버 정도는 이 B2 라인에 있는 거겠죠. B4라는 거는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한 통으로 묶어서 전 세계에 있는 가능. 그러니까 인프라를 보실 때 이제 코어들은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하는데 걔가 한 통입니다. 월드와이드하게 한 통이고 그거에 대해서 리저널 억세스를 갖다가 어프로치하는 판을 만들어내서 간다. 똑같이 보시면 얘네는 벌써 엔드에서 엣지 플레이까지를 대비하고 있을 거예요. 엔드 엣지 플레이는 아직 안 합니다. 엣지 플레이는 정확한 엣지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엣지는 어떤 분들은 뭐죠? 약간 코어하고 제가 엣지 사이를 갖다 엣지라고 보시는 거고 엔드하고 뭐죠? 엣지 사이를 IoT의 끝단을 엣지라고 보실 수 있고 엣지의 넓은 정의는 엣지의 끝단부터 쭉 가가지고 코어가 되기 전까지 또 파셜 엣지라고 하는 엣지의 단어는 보시는 분에 따라 굉장히 넓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코어 엣지를 플레이하는 쪽에서는 쭉 퍼트려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전 세계 모든 엔드까지 진출하는 거에 대한 라인을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서비스의 주도권을 잡으면 OTT가 서비스에 많이 주도권 잡았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퍼져가야겠다. 아니면 멀티롤이 돼서 멀티롤은 이렇습니다. 하이퍼스케일하고 지금 네트워크 쪽을 주도권에 잡는 게 연합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나눠가지면서 공평하게 쉐어하면서 엔드의 서비스가 될 거냐. 요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판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얘기는 당연히 강조해야 되죠. 인프라 쪽에서는 오픈소스가 요즘은 그냥 왕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부분에 오픈소스가 갖고요. 오픈스택 뭐 그만 말고 리눅 파운데이션은 지금 상한가죠. 뭐 상종가죠. 네. 상종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기 펭귄을 아래쪽에 놓은 이유가 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하는 쪽에서는 제공자 아니 장비 제공자라고 할까요? 수요자죠. 네. 수요자의 드리븐 인프라로 바뀌었습니다. 수요자 드리븐은 건 AT&T, 한국에서는 KT, SKT가 이런 부분에서는 갑이죠. 옛날엔 장비 업체가 갑하고 의뢰 관계를 좀 돼서 이 장비 안 사시면 딴 거 없죠. 이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소프트웨어로 오픈소스로 되는 것까지는 다 맞춰내고 컴퓨터블에 해서 내가 나중에 장비 갈아탈 수 있게 하라고 맞춰야 되는 사실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도 그 게임입니다. 왜냐면 쿠버네티스 오케스트 센터로 다 맞춰내면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갈아타는 일이 그냥 쉽게 되니까
엔드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전략이 좋은 거죠.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픈 소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모든 부분에 다 퍼져 있습니다. 다 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슬라이드를 제가 이제 판을 볼 때 첫 번째로 이 슬라이드를 설명할 때 제가 역삼각형을 항상 말씀드려요. 어떤 인프라 보면 피라미드는 이제 제발 잊어달라. 뒤집어서 생각하셔라. 결국 뭐냐면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뭐죠? 가운데 센터 포인트에서 뭐죠? 인프라는 굉장히 소프트 디베이드 컨버지하고 있습니다. 박스가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지컬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정말로 골치 아프게 정말로 가장 많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 그걸 갖다 유연하게 만들어서 엔드 입장, 유저 입장에서 보면 그걸 하나처럼 한 점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인프라에서는 돈을 벌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쪽에서는 소프트 디파인 인프라는 내가 소프트웨어로 콜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하고 조금 더 뭐죠? 컴포저블하게 아니면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쪽 일부전은 좀 주문해도 되는데 옛날 인프라는 어떻게 했죠? 있는 대로 맞춰내야 되잖아요. 개발자들이 맞춰가지고 퍼포먼스 튜닝하고 모든 걸 다 해야 하는데 요즘은 인프라가 수요자에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 완전 플렉서블하지만 조금씩 소프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있다. 그 부분은 점점 앞으로 개선될 거다. 거기 깔았습니다. 그럼 아래쪽은 그렇게 말랑말랑하는 거고 굉장히 집중화된 한 명만 상대하면 되는 문제죠. 한 명이 아니라 멀티롤만 상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플랫폼이 가운데 올라타서 다시 서비스들이 올라갈 텐데 플랫폼에 대해서 보면은 플랫폼의 전 플랫폼 싸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네이처로 보면 플랫폼은 없으면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저는 그 인프라의 리소스를 쓰고 싶은데 플랫폼을 써서 써야지 그걸 편하게 쓰니까 플랫폼을 타는 거고요. 플랫폼의 로직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의 멀티 클라우드 로직은 플랫폼을 쓰긴 쓰되 디펜던시가 없는 상태로 쓰자. 왜? 컨테이너즈 상태로 지금 현재 다 뿌리게 되면 그 호환성 있는 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컴패터블을 갖는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하나 짜놓으면 걔가 어느 인프라에서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플랫폼의 디펜던시가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가볍고 뭐죠? 면도날처럼 얇아지는 상태가 돼야지 아이디어라는 거고 플랫폼의 종속이 덜 되면서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을 일부러 제가 조금 얇게 그리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플랫폼이라는 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플랫폼이 많아지면 종속되고 바운드를 악인되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IoT 뜨고 있고 클라우드 뜨고 있고 그걸 레버리지해서 빅데이터랑 연결해서 AI 뜨고 있는 거는 다 이걸 레버리지해서 판이 나오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로직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하나로 하모나이즈 할 수 있는 제가 하모나이즈 단어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시계가 바로 눈에 안 보여서 네, 제가 시계를 여기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 컨트롤 잘 못해서 네. 기본적인 얘기는 다 드렸고요. 조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쪽으로 넘어가겠어요. 이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을 정의할 때는 클라우드를 위해서 태어난 컴퓨팅이다. 본포 클라우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이티브는 원어민이잖아요. 그죠? 네이티브 스피커,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클라우드를 위해서 태어났다. 그건 컨테이너 베이스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컨테이너 베이스들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CNCF 포럼은 사실 쿠버네티스 시스템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버전이 CNCF라고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쿠버네티스가 뭐 CNCF 만들어서 했지만 처음부터 뭐지? 여기에 대세를 얻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힘겨운 싸움을 5년에 걸쳐서 했고요. 쿠버네티스가 이제 5년 됐습니다. 5년에 걸쳐서 한 게 여기 잘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쿠버네티스가 아니고 나머지가 보면은 메이소스, 뭐 더커스, 노란 거, 그 다음에 지금 클라우드 파운드리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세력 확산의 게임이에요. 근데 승부는 언제 났냐면 2년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지금 보면 여기 쿠버네티스 위에다 왕관쓴 형태가 2년 전에 딱 사람들이 나오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3파전을 한 거죠. 3파전을 했고 더커는 약간 엔드의 가벼운 입장에서 좋고 엔터프라이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친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메이소스는 약간 라지 스케일에 좀 좋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판은 끝났고 다 쿠버네티스로 넘어갈 거예요. 파스들도 클라우드 파운더리나 이런 뭐죠 오픈시프트 파스들 다 K를 라이크하는 버전을 다 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파란색이 지금 대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무슨 게임이 진짜 싸움인가 지금부터는? 진짜 싸움은 약간 오픈 버전의 지금 있잖아요. 저희가 오픈 얘기하는 버전하고 결국은 오픈이 아닌 버전 아마존이 쓰는 A 버전에서의
클라우드 그쪽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건 어떤 게임이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굳건하니까. 그다음 이 게임은 누가 플레이한 거 생각하시면 되면 일단은 아마존이랑 아전은 약간 중간이고요. 입장이 구글이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쿠버네티스가. 그래서 구글은 이렇게 말하죠. 구글은 구글은 뭐죠? 글로벌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뭐 3위, 4위 하는 거 아시죠? 뭐 알리바바는 3, 4위 좀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1위랑의 경쟁을 하는 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지는 아직 몇 년도 두고 봐야 되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더 뭐죠? 이 네이티브한 방식이 그냥 가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서도 뭐죠? 뭐 다양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고, 요즘 그래서 CNCF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저쪽에서 뭐 트레일 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트레일 맵에서 있는 프로젝트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CNCF 뭐죠? 인큐베이션 하거나 그레이션 하거나 여러 가지 레벨에 직접 직할하는 소프트웨어들은 큰 박스가 있고요. 나중에 그림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래도 CNCF를 한 2번 다녀서 그래도 흐름을 좀 잃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인데 저기 아래 보시면은 쿠버네티스가 5번째 생일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콘, 제 노트북 잘 보시면은 뭐 보이시죠? 노트북, 제 노트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착각을 해서 보통 제 노트북 보면은 쿠버네티스 마크에다가 요 동물들이 있는 그 스피커가 제가 가운데 붙여놨거든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우리 애들도 알아야 되는, 자식도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 메시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보시면 좋은데, 재미있는 게 관련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꼭 보시는 거 꼭 추천해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제가 그걸 갖고 봤는데 재밌게 보고요. 계속 제가 놓친 것도 있었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쪽에 가셔가지고 이 애니메이션 찾아보시면 한 10분 정도 보시면 되는데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하면 대세라는 거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CNCF가 이제 대충 한 8,000명, 작년 시애틀 8,000이고 이번 뭐죠? 바르셀로나 8,000 정도 찍었습니다. 많은 넘길 것 같아요. 보면은 이쪽에 제가 오픈스택 서밋을 열심히 들어가고 오픈스택 서밋이 만 명 넘을 줄 알았어요. 제가 파리 갔을 때.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가라앉아서 6,000 이렇게 가지고 4,000, 3,000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결국은 약간 근데 이쪽은 만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서 뭐 다시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지금 보면은 뭐지 서핑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스키보드인가죠? 이게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의 코드를 달고 계시면 이쪽을 좀 아시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것들 5개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전시장에서 이걸 갖다 놔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쿠버네티스 메뉴에 올라갔고, 룩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쪽 컨테이너 스토리지 CSI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티오고요. 서비스 메시트고, 아이러니 베어메탈 오픈색일 겁니다. 에어쉽도 오픈색에서 컨테이너 프렌들리한 거. 그 다음에 캘리코는 CNI 컨테이너 네트워킹에서도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 좋다고 많이 사람들이 쓰시는 캐프로스 캘리코. 이런 버전들이 그래도 요것들을 다 아시면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좀 아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다 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근데 전반적으로 CNCF를 갖다가 쭉 팔로 가시려면 위에 히스토리라는 쭉이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다크가 2013년, CNCF가 2015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전에 히스토리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까 요 얘기까지 다 드렸고요. 이거는 당연히 코어의 오케스트레이션이고, SMI, CSI, CNI, 그 다음에 OCI. OCI는 아까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컴퓨터블한 런타임 해가지고 오픈 컨테이너 이미지. 여기 이니셔팅 말씀을 드렸으니까 SMI, CSI, CNI,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이 4개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베이스로 그냥 프로그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인프라를, 인프라가 다 퍼지면 다 중립적인 인프라로 락인이 안 되는 상태로 돈다. 뭐 락인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락인이 안 되는 인프라로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자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제가 아까 애니메이션 말씀드렸죠.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뭐 홍보 슬라이드고요. 가서 클릭해 보시면 되고. 근데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에서는 일단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노드들의 풀인 클러스터, 그 다음에 다시 마스터하고, 지금 마스터라는 단어가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 설명 안 되는데, 오케스트레이션 왜 필요하죠? 오케스트레이션 싸움이 컨테이너를 쓰는데 오케스트레이션 왜 필요하죠? 근본적으로 질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케일러블. 기본적으로 싸우니까 조정할 필요 있으니까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스케일러블 맞습니다. 스케일러블 맞는데 결국은 싸운다는 거. 왜 싸우죠? 컨테이너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이퍼바이저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데, 하이퍼바이저 만들 때 버추얼 머신 만들 때 어떻게 만드세요? 할당하시죠? 버추얼 CPU, 그 다음 버추얼 메모리 해가지고 대충 사이징을 해가지고 집어넣죠. 그럼 바운드리가 정해있어요. 컨테이너 할 때 지금 사이징 하나요? 안 하죠. 사이징 안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그걸 뒷단에서 누군가 알아서 책임지고 다 정리를 해줘요. 오케스트레이션 해줘야 됩니다.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대신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니까 귀찮은 건 걔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에 대해서는 걔한테 맡기고, 저는 리소스한테 제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요구하느냐, 그거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얘가 그럼 그걸 받은 리퀘스트를 가지고 리소스 풀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그거에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되죠. 통제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마스터라는 놈이 기본적으로 노드들을 가지고, 노드들이 결국 머신을, 피지컬 머신, 버추얼 머신인데 뭐 둘 다 됩니다. 피지컬 머신, 버추얼 노드들의 풀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보면서 마스터가 하나 딱 있으면서 걔네들을 통제를 해요. 근데 어떻게 통제하냐면은 유저들의 리퀘스트를 받아야 되죠. 유저가 어떻게 리퀘스트 하느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컨테이너들이 이만큼 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리퀘스트해요. 그게 되면은 컨테이너들의 컬렉션이라고 부를게요. 컨테이너 컬렉션에 있는 포드를 크리에이션합니다. 나는 이런 포드를 크리에이션해줘. 무슨 뭐뭐점 뭐죠? 엔지닉스 점 뭐죠? 야물 파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포드를, 이 포드는 1000개 엔지닉스 인스턴스가 컨테이너 가이드가 돌게 했다라고 마스터한테 얘기하면 마스터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오케스트레이션 야물 파일만 넘어지고 나면 1000개를 돌리는 걔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그러면 마스터가 만약에 리소스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거의 리소스에 대한 이 문제는 걔가 알아서 해주겠죠. 그러니까 저는 엔드 유저는 기본적으로 그 펑션들을 갖다가 이렇게 요청하고 돌리면 돼요. 예, 물론 한계가 있어 나중에 서비스 메시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겠지만은 그런 게 기본적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야물은 뭐냐? 디스크립션이다. 뭐 저희가 NFV나 뭐죠? 그런 쪽에서 하시면 야물 파일 요즘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들 아실 거고요. 하여튼 컨테이너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 주도권 싸움에서 쿠버네티스가 이겼고, 그것으로 세상 확산이 되면서 요즘 분위기를 잘 타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도 중요하지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컨테이너 쪽에서 많이 들어가면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골치 아픈 얘기로 들어가서 히스토리에 보면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K8S는 쿠버네티스 약자고요. 예, K8S가 약자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네트워킹. 그럼 컨테이너라는 게 지금 보면 컨테이너가 어떻게 되죠? 머신이 하나 있으면, 가상 머신은 20개가 있으면 컨테이너 뭐 1000개까지 들어가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속해서 해? 이게 문제인 거죠. 개별적으로 접속해서 해. 그래서 결국 잘 보면 컨테이너가 IP를 갖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 real IP for every p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드가 뭐라고 봤어요? 컨테이너들의 콜렉션이다. 특정한 일을, 한 가지 일을 하는 컨테이너들의 콜렉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콜렉션에 대해서는 고유한 IP가 있어서 외부에서 그 IP로 해서 걔를 하는 거고, 그 IP 어떤 콜렉션들에 대한 문제는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가 알아서 합니다. 밖에서는 그 마스터하고 그냥 그 IP 레벨에서 기본적으로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게 약간 나눠져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싶은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 이번 시즌 10분 나왔던 자료인데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봤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넘어가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네트워킹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거 이런 겁니다. 퍼포먼스 이슈 하나 있고, 시큐리티 문제 하나 있고, 밸런스 문제 있고, 퍼포먼스의 연결에 시큐리티, 퍼포먼스를 가로막는 게 시큐리티하고 밸런스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드 밸런싱이나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도록 나름대로 스케일러빌리티 하기 위해서, 아까 이 마스터 단에서 끊어내서 얘가 밖에서 마스터까지 대화하는 부분하고 마스터가 알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나눠놓고 그걸 갖다가 풀링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드 포트, 거기 보시면은 노드 포트 뭐 이런 단어도 있고, 뭐 인그레스 로직이나 그 다음에 뭐죠, 버추얼 IP 프록시, 뭐 이런 프록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디테일들이 있어요. 이쪽 그다음 그리고 여기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되면서 갑니다. 하드웨어적인 뭐죠, 밸런스, 로드 밸런스하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하모나이즈 하느냐, 이런 것도 디테일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걸 파악해서 이제 구분하시게 되면 좀 더 이제 됩니다. 그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인그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어느 라인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VIP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좋고요. 이게 한 가지 얘기고, 이건 로드 밸런싱 사이드를 제가 많이 드렸고, L4, L7의 어프로치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멀티 클러스한 얘기가 이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하드가 됐어요.
하드라는 거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요즘 멀티사이트 엣지, 그렇죠? 엣지 컴퓨팅에서 가장 잘 보시면 엣지는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클라우드 코어는 한 클라우드 리소스라고 생각했지만 엣지는 사람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엣지 멀티 로케이션을 풀링해서 하는 서비스로 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가다가 넘어가면 옆에 있는 다시 엣지 클라우드가 받아줘야 되는 문제면 결국은 이 풀링이죠. 근데 여전히 클러스터 로직으로 보면 아직은 쿠버네티스가 담당하는 거는 로컬 클러스터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즈 영역에서 클러스터 리소스를 가지고 오켓을 마스터가 오켓을 해줄 수 있고 그걸 확장을 해서 하나에서 멀티플 클러스가 있으면 그거 확장하는 기능을 익스텐션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고요. 다시 그게 멀티 사이트로 넣어가지고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이 진행되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개선이 되는데 한 내년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돼서 엣지 트렌드라 해서 대응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게 키워드 멀티 클러스라는 단어에서 그걸 쭉 팔려보시면 나름대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PVC라는 얘기를 처음에 드렸기 때문에 이 PVC 문제에서는 피지컬 머신 안에 버추얼이 있고 버추얼 머신들은 버추얼 스위치로 연결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도 버추얼 스위치로 연결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 나름대로 네트워킹을 하죠. CNI로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좀 빡빡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CNI도 있고 다시 보면은 DPDK, 액셀러레이션 이쪽에 버추얼 머신들 성능이 떨어져서 DPDK 쓰면 빨라져 40기가까지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전도 여전히 하나 있는데 이쪽 액셀레이션은 두 가지 단어로 나와요. 요즘은 커널 바이패스 액셀레이션이 있고 DPDK, SRF 다 바이패스입니다. 커널을 무시하고 그 다음 커널 프렌들리한 액셀레이션 얘기가 조금 나와요. BPF, XDP. 저는 이 두 개에서 오른쪽 진영을 좋아하는 쪽에서 BPF, XDP 이런 게서 액셀레이션은 커널 프렌들리한 거라 커널 바이패스. 커널 바이패스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뭐죠? DPDK를 이용해서 새로 짜는 로직이 굉장히 새롭게 하는 거. 나름대로는 좋긴 좋은데 그리고 현실적이긴 한데 프로그램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은 호환성에 대한 부분에서 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못 짜는 층이 되고 커널 바이패스하고 이 세력은 현재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드렸고요. 좀 복잡한 얘기를 심플하게. 그리고 CNI 쪽으로 지금 컨테이너 네트워크는 수렴이 되는데 원래 도커가 밀던 CNM하고 이 로켓 코어OS 쪽에서 밀던 코어OS가 VM에 흡수됐죠. 예, 릴신가? 제가 헷갈리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CNI 쪽이 세력을 얻었고요. CNI가 기본적으로 CNI가 아까 말씀드린 포드당 IP를 구현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 아시는 부분은 CIDR이라고 사이더라고 얘기하는 클래스 리스 네트워크 주소. 그래서 고유한 네트워크 주소를 포드당을 해서 주는 그 완전히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 CNI라고 하는 것들이 워킹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기는 CNI만 쓰면 돼. 심플하죠. 프로그램은 CNI를 하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구현해서 서포트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플러그인 중에 모든 플러그인들이 CNI를 서포트하는 거죠. 엔드 유저는 CNI 프로그램 하면 되고요. 세팅해 주시는 분들은 이거 중에서 되는 거 잘 골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나름대로 잘 나간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헬리코 잘 나가고요. 오버레이 리뷰도 좀 많이 그래도 여전히 하고 있고 컨티브는 SRF는 하드 액셀레이션, 실리움이라는 걸 제가 좋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실리움이라는 게 BPF라는 게서 커널 프렌들 액셀레이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버전에서 요즘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네트워킹 동네에서 그래서 BPF는 파퓰러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멀터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하나의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전개하니까 멀티플로 붙여주고 멀티플 인터뷰 이네이블식의 멀터스 이런 정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들이 좀 제가 그래도 페이버릿한 것들을 몇 개 리스트했다. 포인트는 뭐죠? CNI 프로그램은 호환성은 있다. 실제 구현의 인스턴스는 오퍼레이션을 서포트하는 쪽에서 이거라고 그거에 따라 성능은 다 다르다. 이렇게. 그리고 이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다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어프로치하는 쪽의 문제고요. 컨테이너들은 인프라가 쫙 퍼져 있을 때는 다시 네트워크 문제랑 다시 섞입니다. 저희가 SDN, NFV 동네랑 다시 섞여서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SDN 문제, 그 다음에 다시 WAN의 SD-WAN이라고 하는 요즘 WAN, SD-WAN 굉장히 파퓰러하잖아요. WAN 쪽에서 그 문제랑 다시 엔드 문제까지 쭉 코어에서부터 쭉 가서 VM에는 NSX라는 솔루션 갖고 EXS 팔던 걸 갖다 NXS 기세를 모아서 WAN까지는 이제 절버 들어갔고 이제 끝단까지 우리가 NST라 가지고 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WAN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쪽을 벨로크라는 회사를 가지고 시스코랑 싸우는 거 알고 계시죠? SD-WAN 시장에서 넘버원 2가 넘버원이 그렇죠. VM웨어 벨로크라우드를 인수한 VM웨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텔라, 린수한, 시스코냐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SD-WAN 시장도 이 메이저 플레이들이 좀 싸우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그쪽엔 빅스위치라고 하는 약간 뭐죠? 스몰에 있고 뉴아지라고 하는 이 뭐죠? 루센트 라인에서 하던 회사들이 있고 이런 정도. 이거는 전체 인프라 부분에 여기는 좀 다른 게임이라서 보시면 좋고요. 네. PVC 그림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죠? PNF, VNF, CNF 라인의 액티비티 이 자료는 조금 돼서 하여튼 CNF 라인들도 여러 개 있는데 이건 그 중에 그냥 한 뭐죠? 일견 스냅샷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CNF까지도 퍼지고 있어서 케이스로 지금 다른다. 이 정도만 보시는 참고서를 알 겁니다. 네. 제가 다뤄야 될 주제가 몇 가지가 더 남았는데 15분 남았네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기본 네트워킹까지 가고 오케스트레이션 좀 커버 있고요. 네트워킹 커버 어느 정도 됐고 스토리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신 그리고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하시는 일은 스토리지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데이터가 중심이고 AI는 데이터고 데이터라는 스토리지 문제부터 스토리지를 가지고 컴퓨팅을 엮여서 네트워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쪽에서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퍼시스턴 스토리지, 컨테이너 스토리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일단 첫 번째 단어인데 컨테이너 유시지는 스테이트리스 상태가 아직은 메이저고요. 컨테이너가 돌다가 죽으면 딴 걸로 교체해. 걔는 그냥 누가 와서 서빙하고 그냥 끝나면 얘는 도중에 죽으면 골치 아프지만 그렇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아까 뭐 하셨지 물어봐야 되죠. 손님한테 묻는 게 는 스테이트 풀이고요. 그죠? 스테이트라는 건 손님이 어떤 상태를 기억해야 되는 거,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거 스테이트 리스트를 커버를 하다가 스테이트 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얘가 컨테이너가 돌다가 대체됐는데도 기본적인 메모장은 남아있어 붙어있는, 그래서 그게 퍼시스턴 스토리지 서포트가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그게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가 한 1, 2년째 아주 계속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좋아하는 단어가 이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하는 컨셉을 붙여준다. 스토리지 붙일 때 퍼시스턴트 볼륨을 붙이면 어떤 스토리지 스페이스 붙인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CSI 버전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된다. 아직은 골치 아프게도 CSI 방법론이 메이저 방법론이 아직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싸우고 있다. 다음 슬라이드 나옵니다. 그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요. 스토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디바이스가 있고 저희가 하는 블록 스토리지라는 단어, 그죠? 그다음에 다시 파일 시스템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오브젝트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로직이 어떻게 많이 바뀌고 있냐면은 피지컬 스토리지가 있으면 블록 파일을 스토리지고 데이터, 오브젝트는 데이터 서비스더라. 그래서 오브젝트를 스토리지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는 데이터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양에서 그 경계선을 조금 더 다양하게 보시는 시각이 필요하다. 여기에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세가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오브젝트로 넘어가죠.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보는데 오브젝트가 사실은 어떻게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느냐, 오브젝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밑에는 그것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I라는 게 그 중에서 그래서 호환성 있는 게 퍼지면 좋을 텐데 여기 나중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한 5가지 이런 다양한 스토리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지 않느냐, 통일해서 하나로 합쳐보자 이 얘기고요. 아직은 진행형이고요. CSI는 여전히 성숙도가 아직도 1.0을 못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걔가 접근하는 방법론은 이 안쪽에 아래쪽에 부분에 그 방법론의 앱스트랙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서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CSI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점점 비중이 올라오고 있고 쿠버네티스 뭐 이번에 최근에 1.15 쿠버네티스가 됐는데 거기 CSI의 뭐죠? 클로닝이죠. 예. 스토리지 클로닝 부분과 조금 돼서 약간 알파, 델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직도 계속 성숙하고 있는 애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 스토리지라는 문제랑 그 다음에 컨테이너 스토리지가 조금 다릅니다. 약간은 컨테이너 스토리는 컨테이너의 중심을 해서 스토리를 붙이는 룩이 그 대표 중심이고, 그래서 컨테이너 스토리지, 쿠버네티스 스토리지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고, 예, 그 상태에서 컨테이너 스토리지는 컨테이너 중심으로 그걸 봐서 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포트웍스라는 다른 커머셜 솔루션도 있고, 미니어라고 해서 얘는 사실 컨테이너 스토리지 보기보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러니까 S3 컴포터블한 컨테이너 굉장히 프렌들리한 스토리지도 있고 이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쪽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저 로고들이 있죠. 저 로고들을 보시고 걔네들의 세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어떤 세력을 갖고 있는지 그게 나중에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의 스토리지를 아시는 게 돼서 공부를 하시겠죠. 아직은 많습니다. 조금씩 근데 교통 정리가 돼서 저게 메이저랑 작은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중요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
아까 초반에 얘기할 때 서비스 메시가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주제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해요. 펑션 해가지고 서비스 메시 뭐 체이닝 돼가지고 뿌리는 거 자동화 했는데 개발자가 할 때 얘가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건 뭘지 모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인프라가 있으면 거기다 그냥 뭐죠? 쿠베르 마스터한테 얘기하면 돌려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인프라에 돌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되는 거 맞죠? 그게 아무 문제 없이 돌아야 되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돌아야 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보면 개발자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걸 다 챙기기가 어렵고 챙길 수도 없고 챙겨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투명하게 만들어서 개발자 부분의 컨선을 나름대로 뭐죠? 근데 실제 인프라하고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이 서비스 메시라는 애가 기본적으로 인터셉트에서 채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터셉트 채워준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코드에다가 기본적으로 엠보이 호송 개념 아니면 사이드카 이런 것들의 개념이 있어서 걔가 그걸 인터셉트에서 채워서 바로 뭐지? 이쪽 망에서 할 때는 뭐지? 네 트래픽은 그죠? 엔드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트래픽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인크립션 돼서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가 몰라야 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이 서비스 메시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가 현실적으로 이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뻔한 환경에서 돌 때는 상관없지만 이 다양한 환경으로 퍼져나가는 문제로 퍼졌을 때 특히 코어에서는 데이터 센터는 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메인으로 넘어가거나 엣지로 넘어가고 엔드로 넘어가면 다 헤테로지니스하겠죠. 그럴 때는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코가 이거에 수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메시는 단어를 좋아가지고 이쪽에서 많이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있고요. 이스티오, 링크월드, 엠보이 이런 애들이 하는데 이게 따로 놀았어요. 네. 그리고 이스티오는 심지어 CNCF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SMI라는 걸 최근에 지난번 바로 발표에서 어나운스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비스 메시도 카먼한 인터오퍼러블 인터페이스를 하나 가지고 얘네들 호환성 있게 다른 버전을 해서 SMI 컴패터블한 프로그램을 하면 나머지 애들은 해결이 된다. 얘가 뭐를 해결해 줄 거냐? 세 가지 타겟을 잡았어.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타겟입니다. 트래픽 폴리시, 트래픽 텔리메트리, 비저빌리티죠. 트래픽 매니지먼트 이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 메시 인터페이스가 이거의 카몬한 뭐죠? 인터페이스 API를 정리하면 그걸 가지고 쓰는 프로그램을 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정리해 보면 OCI 컴패터블한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써서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쿠베네티스 소켓에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CSI, CNI 다 쓰면서 SMI 써서 하면은 기본적인 컴퓨터블한 셋의 프로그램이 나올 테니까 이걸로 한번 퍼뜨려서 쉽게 한번 전체를 갖다 락인 없이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제가 먼저 접근하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로 보면은 실제적인 피지컬 이슈하고 컨테이너 세상은 가상적인 세상이죠. 프로바이더가 알아서 챙겨주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도는 거는. 그럼 그 세상 부분하고는 간격이 있고요. 그 간격을 채우는 입장에서 여전히 피지컬부터 쭉 올라가서 보시면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개발자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개발자가 알 수 있는 버전이고 서버 운영자가 알 수 있는 버전의 스페이스가 있고 네트워크 운영자가 알 수 있는 버전이 있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최종적으로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비저빌리티 얘기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이라키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하이라키 얘기는 피지컬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는데 사업자한테 빌리는 네트워크가 있고 저희가 쓰는 장비를 갖고 하는 오버레이적인 네트워크가 있고 저희가 하는 저희 엔드 유저는 다 오버레이적인 네트워킹을 하거든요. 커스터마니까 저희가 SD-WAN이 오버레이징 네트워킹을 내가 주도를 할 거냐 사업자의 도움을 받을 거냐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오버레이 네트워킹을 한다.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이 서비스는 다시 빌려서 서비스 메시레이가 하나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오버레이에서 다시 데이터 중심으로 하는 트럭이 가는 문제가 있고 차선의 문제가 있고 차선을 벽돌하는 문제. 이 앱스트랙션을 제가 좀 이 슬라이드 한 10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앱스트랙션에서 요거를 여러 가지 계층을 나눠서 보셔야 된다. 여기는 얘기가 길어서 제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네. 비저빌리티 먼저 하겠습니다. 비저빌리티는 기본적으로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해가지고 하는데 비저빌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남의 거에 빌려서 돕니다.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가 하면은 뭐죠? 퍼포먼스 문제가 있고요. 퍼포먼스 문제를 갖다가 이 퍼포먼스 문제는 API,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퍼포먼스까지 다 다운해서 결국 피직하는 걸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보는 거는 나는 이걸 짜지만 실제로는 쭉 내려가서 건대까지 가는 이 전체들을 보고 퍼포먼스 튜닝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발자 오퍼레이터가 코업을 해서 결국은 협의를 해서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저빌리티 문제에 대한 툴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거의 회사들도 많이 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에 프로메테우스는 메저먼트 라인을 커버하고
플루언트가 로깅을 커버하면서 있고, 한쪽에 보시면 이 예거하고 오픈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게 오픈 텔레메트리가 중재되면서 트레이싱이라는 단어랑 여기 오픈 센서스라는 단어만 말씀드릴게요. 트레이싱은 추적해서 나중에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트레이싱 정의 보시면. 그 다음에 센서스는 수집을 해서 메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메저먼트 해가지고 끝나는 게 메저먼트에서 왜 그렇게 됐지? 발자국을 쫓아가는 게 바로 트레이싱입니다. 여기 로고에서 보면은 예거라고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가 발자국이고요. 발자국을 쫓아가는 게 트레이싱이다. 트레이싱이라는 컨셉으로 넘어가는 단계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일어났는지까지 가는 쪽의 문제에서 문제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제가 강조, 비저빌리티는 메저먼트 플러스 트레이싱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트레이싱, 메저먼트 트레이싱, 그리고 이 동네에서 이 슬라이드는 계속 업데이트되면 비저빌리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서비스 메시가 이 부분의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해소해 주겠다는 노력의 일환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는 데브옵스에서 아까 기덥스 발표는 뒤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심플하게 넘어가고요. 처음부터 그냥 기대서 고치면 그냥 디플로이 되는 상황으로 넘어간다. 이따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프릭스 시나리오 지금 아래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기덥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 했지만 이거는 넘어가겠죠. 이따 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엣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도 한 슬라이드는 준비했어요. 엣지 쪽에서는 엣지의 흐름을 보시면, 오픈소스 엣지 흐름을 보시면, 리눅스 파운데이션 엣지 가서 보시면은 슬라이드 멋있는 게 많고요. 근본적으로 요즘 하는 엣지 쪽에 하는 여러 가지 홈 엣지부터 뭐죠? 이 텔코적인 엣지적인 것까지 하는 거에 오픈소스 액티비티가 다른데 사역화를 하고 있다. 요게 하나고요. 엣지 쪽에서 모빌리티 해가지고 어떤 엣지 리소스 풀하고 매치메이킹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까 멀티 클러스 하면서 멀티 사이트적인 멀티 클러스가 앞으로의 퓨처 숙제인데, 그게 이 모바일 엣지 컴퓨팅 아니 멀티 offset 엣지 컴퓨팅의 숙제입니다. 예. 여기 멀티 엑스라고 쓰면서 제가 사이트 롤 억세스라고 했는데 멀티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멀티 롤은 누가 주인이냐 이 문제입니다. 해는 멀티 테넌트, 멀티 프로바이더 다 하는 게 멀티 롤입니다. 그다음 억세스 이렇게 보셔서 엣지 컴퓨팅의 변수들을 생각하시면서 따질 수 있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인스파이드 컴퓨팅 라인으로 좀 연결하는 도입을 빨리 해드리면서 제가 끝내야 될 상황이고요. 왜냐면 이쪽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면 AI를 연결하는 게 나름대로 쉽게 교통 정리가 됐어요. 제가 그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제가 나름대로 이쪽으로 하고 있어서 하여튼 데이터 부분에 대한 얘기랑 AI 쪽은 결국 뭐죠? 데이터 얘기고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는 이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되는 게 데이터 늪이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데이터는 콜렉터가 베리파이, 밸리데이트 되고 라벨링 돼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아서 정리된 게 데이터고 그것들이 많이 있는 게 레이크고, 레이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해서 써먹는다. 그죠? 공부하는 거죠. 이쪽의 동네에서 키워드는 데이터 센트릭 컴퓨팅의 키워드고요. 이와 연결 데이터 센트릭 인프라스트럭처.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옛날에는 계산하려면 뭐죠? 저희가 데이터를 들고 컴퓨터한테 갔어야 돼요. 아직도 그 센스가 있으시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따라 쫓아가야 됩니다. 이 파레를 바뀌고 있고 데이터가 쭉 흘러가면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넘겨서 일괄공정으로 쭉 파이프라인이 하는 형태로 바뀌는 게 현재 얘기하고 있는 AI 서비스입니다. AI 서비스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이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유지해서 그게 뭐죠? 엔드부터 엣지, 그 다음 코어까지 하는 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뭐죠? 저희가 강들하고 개천하고 이게 바다까지 연결되는 이 흐름을 갖다가 하는 그런 걸로 생태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누가 바다를 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보시는 것도 좋죠. 예. 나름대로 뭐 DCI라는 단어도 조금씩 나오고 이건 아카데미카 버전이니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 이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존도 여전히 보면 박스 실제로 DHL 하죠. 뭐 파이어볼인가 뭐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트럭도 있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이동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네트워크가 빵빵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고 이따그래도 그걸 갖다가 제대로 스피드로 이동하려면 트럭 갖다 대는데 뭐죠? 물건 실는데 시간 걸리고 뭐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트렌드, 기술 트렌드가 하나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 있는 걸 얼마나 뽑아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스토리까지 넣는 시간의 개념에서 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토리지에서 있는 게 반대편 스토리 가는 시간에서 하는 문제에서 데이터 트랜스퍼라는 단어를 보죠. 데이터를 트랜스퍼한다는 건 스토리지부터 스토리지까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배달 트럭, 그게 DTN 개념을 이런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많이 하고 저희도 이 흐름을 좀 팔로우 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조금 약간 뭐죠? MS가 주장해서 있는 뭐죠? 구글 아니 데이터셋 아니 클라우드한테 데이터 다 가 있는데 걔네들 해서
여기서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는 거 골치 아프니까 얘네들끼리 너무 중요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에 있는 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넘기는 거, 요게 DTP이고요. 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아까 제가 좋아하는 BPF라고 하는 뭐 아이오바이저, BPF, XP의 다른 라인입니다. 그런 라인을 가지고 데이터 배달 트럭에서 나름대로 스마트 닉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이 주제는 스마트 닉,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이동, 이런 게 기술의 흐름의 모든 키워드, 이것들 합치는 라인에서 기술이 좀 많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좀 안전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하나 더 할게요. NVMe 스토리지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드디스크가 없어지는 시점에서 아직도 보면 플래시 스토리지 가서 보면 비쌉니다. 그죠? 하드디스크 아직 써야지 원가 맞출 수 있는데 조만간 한 1, 2년 사이에 분명히 하드디스크가 없애는 상태가 될 거고, 특히 AI를 하시려 그러면 하드에서 뽑아가지고 이 데이터 트레이닝하는 스피드를 갖다 대는 게 어려워서 플래시화는 더 급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유지하는 데는 하드디스크를 보다는 플래시 정도 스토리지를 가지고 같아져야 된다. 그 라인에서 다양한 어프로치가 되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랑 NVMe 플래시 로직을 오브젝트라는 글로벌을 커버하는 오브젝트라는 스토리지가 정리돼서 기술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주제니까 요즘 팔로우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팔로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엣지 쪽에 어떤 클러스가 있으면 데이터 이동 트럭,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하는 흐름을 가지고 쭉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단어를 제가 열심히 쓰고 있고요. 하여튼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데이터 허브는 저장소 문제고, 중요한 거는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 데이터를 엮어가지고 섞어서 밸류를 뽑는 게 요즘 얘기하는 AI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당연히 데이터는 정제되고 밸리데이트되고 모여서 밸리데이트되고 정제돼서 라벨링돼서 그 다음에 다시 인테그레이션 되고, 인테그레이션 된 것 중에서 좋은 거는 다시 잘 올려놓고 원액으로 만들어 합성해서 색깔 내는 거죠. 이런 식의 원리에서 데이터를 좀 더 굉장히 다양하게 멀티 스테이지로 보시면 좋겠다. 데이터 레이크라는 단어도 보실 때는 데이터들이 뭐죠? 처음에 가져와서 하는 스트리밍 모드, 배치 모드에서 섞여가지고 잘 정리돼가지고 어그리게이션 되고 밸리데이트 콜렉션 되고, 이 문제를 보시면 좋겠다. 이 중에서 아파치 쪽에서 데이터 브릭스에서 델타 레이크라는 거를 오픈소스에서 약간 뭐죠? 스파크 시딩한 것처럼 하는 에포트를 요즘 시작해서 그것도 조금의 컨트리뷰션이 있어 한번 보시는 거 재미있을 거예요. 다른 데이터 매니지먼트 파이프라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것도 많습니다. 뭐 아리토니, 리둑시에서 하는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다른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갖다 대는 애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벤처에 저희도 이 부분을 요즘 가장 재밌게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네. AI 쪽 얘기를 해드렸는데 2분 넘어갔네요. 자, 2, 3분만 더 할게요. AI 컴퓨팅 쪽에서 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AI 요즘 딱 떴으니까 GPU 얘기는 다 아실 거고요. 그죠? GPU 얘기하는데 조금 아시면 V100이라는 단어 아셔야 되고, 테슬라 V100.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시면 DGX라고 하는 뭐죠? 엔비디아가 파는 1억 넘는 머신 8개, GPU 8개, 아니면 DGX2, 뭐 1, 2 아시면 다 아시는 거고. 근데 이쪽의 단어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한쪽엔 인퍼런스입니다. 트레이닝은 이제 벌써 이제 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차전이에요. 트레이닝은 이렇게 구글의 TPU, 트레이닝입니다. 네, 트레이닝이라는 뭐죠?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 열심히 가서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열심히 학습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은 공부하는 거고, 인퍼런스는 그걸 써먹는 거죠. 써먹으면서 교정하는 거죠. 그럼 현재는 시장의 경쟁은 트레이닝의 베이스는 벌써 1차전은 끝나고 2차전 더 경제적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칩의 문제하고, 인퍼런싱 칩의 1세대가 지금 시장에 에지 TPU, 뭐 그다음에 뭐죠? 하웨이, 뭐 모든 업체들이 다 인퍼런싱 칩을 FPGA를 하던, 아니면 자체 매니팩처링 할 때 엔드부터 엣지까지 하는 칩을 갖다 놓고 AI 서비스에 맞춰서 가장 로우 코스트로 데이터 파이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연결해서 하는, 이게 요즘 하는 서비스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버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떤 역할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이 하는 삼지창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HPC는 하이퍼포스 컴퓨팅인데 계산을 아주 많이 하는 거죠. HPDA는 뭐죠? 빅데이터. 데이터가 많은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뭐죠? 열심히 계산해서 하는 게 요즘 AI는 거예요. AI는 AI 속에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 속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딥러닝은 AI라는 영역 중에 뭐죠? 한 1%짜리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신러닝이 그래서 한 30~40%고, 그러니까 AI라는 단어랑 근데 딥러닝을 이퀄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딥러닝은 AI의 뭐죠? 한 분파인데 그쪽 스페이스가 그래도 요새 브레이크 스루를 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하이라이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HPC AI 빅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보면 HPC 빅데이터 이렇게 하면 HPC는 슈퍼컴의 동네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HPC 가장 빠른 거는 140 뭐죠? 헵타플러스를 자랑하는 지금 뭐죠? 오크리지에 있는 서밋이라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쪽에서 그 다음에 그건 HPC, 그 다음 한쪽에 빅데이터는 누가 동네죠?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컨버지는 입장에서 HPC의 기술이 조금 오고 여전히 빅데이터 중심으로 가서 AI는 여전히 빅데이터 중심에서 가는 게 현재 기술인데 조금 더 뭐지 컴퓨팅이 더 컴바인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태로 보시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클라우드 네이티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라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잘 보시면 첫 번째 저희 그쪽에 팔로우하면 쿠버플러라는 게 아무리 쿠버네이티스가 지금 그런 대세라 그러면 쿠버네이티스랑 이번 AI 쪽을 컨비네이션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쿠버네이티스가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이런 라인을 커버하는 이 프로젝트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버네이티스 베이스로 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다른 다양한 뭐죠?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커버하면서 AI도 서포트해서 일부를 레버리지해서 같이 쓰고 싶다. 다른 클러스 세팅하는 게 한 클러스를 갖고 레버리지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런 판이 좋은 거죠. 하나의 피지컬 리소스를 갖고 다양한 워크로드를 커버할 때는 컨테이너라이즈 하면은 가능합니다. 똑같이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스파크는 쿠버네티스에서는 내추럴한 서포트죠. 잘 아시는 분은 뭐죠? 쿠버네티스 프레임워크 포 스파크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스파크는 당연히 내추럴 서포트고 빅데이터는 내추럴이고 그게 텐서플로우도 파이터치도 내추럴 서포트고 그 상태니까 리소스 풀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소스 풀링은 GPU 리소스 풀링은 훨씬 더 복잡한 주제라서 제가 아직 생략을 하고 디테일로 갈 때 강조하는 쿠버플러도 많이 성숙하면서 재미있게 확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 말에 바르셀로나에서 쿠버플러 톡은 하루 종일 열심히 하려고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보고 있고 저희도 그런 거에 잠깐 해본 게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해보는데 해볼만 합니다. 아카데미가 해볼만 하고요. 다만 리소스는 조금 깜깜한 걸 써야 돼서 저희가 백시 스위치, SN2, 멜라노스의 SN2000 그 다음에 백시 니카드를 컨비네이션하는 클러스를 놓고 플래시를 좀 깔아놓고 GPU 꽂아놓으면 멀티 노드, 클러스터 모드에 패러렐 아니면 디스크리트 트레이닝 모드로 하는데 그쪽에서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쿠버네이티스 있고 텐서플로우 파이터치 있고 호르보드라는 단어를 명대 아시면은 좀 많이 아시는 거고 이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패턴을 가지고 굉장히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로 HPC 그죠? HPC는 싱글레리티에서 하는 종류고 그다음에 스파크 빅데이터 대표주자 그다음에 AI 텐서플로우 이렇게 하는 건 한 머신. 잘 보시면 그림에서 이렇게 됐어요. 한 머신에서 이렇게 다 한다. 이게 지금 계속하는 메시지 라인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는 형태가 유연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이 그다음에 이 형태가 엣지로도 번역해서 엔드로도 나갈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이거는 약간 코어 로직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이 보시면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다르게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부분에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라에서 오픈스택 밑에다 가서 리소스 풀링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스파크, 큐브플로우, 이게 싱글레티를 펴가지고 HPC,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아니 AI라고는 딥러닝이죠. 이렇게 커버하는 것도 괜찮은 흐름으로 좀 대세화되고 있습니다. 하나 세일즈성이 복합된 건데 제가 보는 어떤 인프라의 AI 서비스하는 인프라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광주가 있는 집적단지에서 데이터 센터 잘 되면 한 1,000억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리소스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GPU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스토리지가 있을 건데 그게 서포트하는 도메인하고 얘가 연결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형태로 이 워크로드가 들어가서 이쪽이 데이터가 쭉 풀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들어가 쌓이고 여기서는 계산이 되고 트레인 되고 인퍼런싱 된 게 이쪽으로 퍼져서 다시 엣지 클라우드 상태로 다시 엔드랑 만나는 이런 식의 인프라 그림이 현재 많이 그려지는 그림의 형태다. 요거의 다양한 버전들이 그려지고 있을 텐데 이런 버전이 퓨처리스틱한 모습이니까 이 버전을 레퍼런스 하시면 되고 요게 5G로 매핑해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프라 서비스는 쉽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핑을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랑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다음에 AI급의 서비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한 장을 더 넣었네요. 그런 입장에서 인프라 쪽에서 클러스터라든지 스토리지 그다음 이런 걸 나름대로 포털 개념으로 어떻게 할지 디테일을 제가 했던 스케치였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엔드부터 그다음에 코어 클라우드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잘 덮어서 하면은 버전이 나름대로 보편적이고 호환적이고 그런 부분에
뭐죠? 로지컬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세력을 어느 정도 얻을 거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뭐죠? 아마존의 아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다른 판이 되니까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시면서 요게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칩니다. 뒷부분에 뭐 저희가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 얘기들은 그냥 다 익세트라 슬라이드로 제가 놨기 때문에 시간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